제가 준비한 기업은 코웨이고요. 이 코웨이는 시가총액이 4조 1,400억이고 PR은 8.82배, PBR은 1.82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웨이의 그 주요 제품을 한번 보면 우선 크게 렌탈하고 렌탈 매출, 일시불 매출, 기타 매출이 있는데 렌탈 매출이 전체의 90.7%, 일시불 매출이 전체의 6.9%, 그리고 기타 매출이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렌탈 매출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다 아는 그 렌탈, 뭐 정수기하고 비데, 공기청정 이런 거 렌탈하는 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정수기가 거의 한 29%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공기청정기 11.6%, 비데가 9.1%, 그리고 연결 종속회사가 뭐냐면 해외 매출이에요. 그 해외 렌탈 매출이 32.6%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렌탈 사업의 비즈니스 구조인데, 뭐, 크게 가입 시점에서 렌탈 사용,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뭐 비용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고 그런 구조입니다. 네, 코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렌탈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국내 렌탈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여기가 의료청정기나 안마의자, 그리고 매트리스 등의 신규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매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일본, 뭐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해외로 진출해서 큐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은 좀 이제 큰 폭의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좀 둔화하고 있는데 거의 여기 코웨이 매출의 한 20%, 3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이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코웨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건데, 뭐, 제품 카테고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객이 이 코웨이 제품을, 코웨이 제품을 사랑하는가에 대해 한번 찾아봤는데, 우선, 이 국내 계정수 기준 렌탈 업체별 점유율인데, 이 계정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저희 아이디 계정 이런 건데, 이 렌탈 업체들은 매출보다 이런 계정수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출 인식하는 그 구조가 달라가지고,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도, 이렇게 인식이 다르게 돼서 적게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 계정수가 증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9년도에는 이 계정수 기준 점유율이 44%였다가, 20년도에는 쿠쿠홈시스, LG전자, SK매직 이런 경쟁 업체의 점유율이 올라와서 41%로 깎였고요. 그럼에도 계정수 기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유율을 일부 뺏겼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이 코웨이의 영업하고 서비스 조직은 이미 국내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영업하고 서비스 조직이 왜 중요하냐면 알다시피 렌탈을 하면 그 코디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자주 갈아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친절도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조직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코웨이가 렌탈업의 선도주자여서 그런 브랜드 인지력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크게 점유율을 뺏길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레이시아에서 엄청 큰 성장을 이뤘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 정수기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신기하게도 말레이시아의 정수기 시장 점유율 2위는 쿠쿠홈시스인데 여기는 거의 코웨이의 한 절반 수준이 16% 수준이고 여기가 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냐면 소득 수준이 향상한 것도 있고 수인성 질병 발생 증가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수 서비스 캠페인 등 이런 것들이 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서 크게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레이시아의 계정수고요. 여기 회색은 미국 계정수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17년부터 22년 3분기까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런 말레이시아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등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깃 시장의 의미 있게 큰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우선 이게 한 20년도 그 자료예요. 보시면 여기 국내에서 48%만 렌탈업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52%는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가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뭐 한 이 정도 그 룸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렌탈 그 기기들은 다 이제 가구에 하나씩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3.4%로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인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여기에 다 렌탈 그 기기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들 자취해보신 분들 알겠는데 뭐 정수기 이런 거 좀 비싸가지고 정수기 놓기보다 생수 이런 거도 모아서 뭐 전혀 관계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 저가로 셀프 관리형 정수기 상품도 굉장히 그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그런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거부감도 렌탈 수요 증가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국가별 매출 추이인데, 우선 가장 낮은 중국을 먼저 살펴보면 18년도에 잠깐 늘었다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매출이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어요. 여기도 계정수를 찾아보면 더 좋은데 따로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매출로 한번 그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22년도까지 쭉 상승하는 추세이고, 특히 태국의 성장률이 좀 눈에 띕니다. 미국도 보시면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렇게 등락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거 보면 좀 성장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지금 미국에선 그 공기청정기 매출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수기 매출은 거의 발생 안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한국이나 말레이시아처럼 방문 판매가 쉽지 않아서 정수기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그 19년도에 아마존 DRS 서비스라고 그걸 이용해서 이 DRS 서비스를 공기청정기에 도입했는데, 이게 DRS 서비스가 뭐냐면 공기청정기 필터 수명이 일정량 이하로 줄어들면 센서로 이걸 파악해서 소진 시점에 맞춰가지고 필터를 자동 주문 후에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경쟁사 대비 어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 코웨이가 PPC가 업계 1위예요. PPC가 보자면 쉽게 생각해서 중고 프라임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구당 이게 오타인데 같은 업체의 렌탈 제품을 몇 개나 사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것도 그런 좀 객관적인 그 지표는 없어서 이렇게 따로 긁어와서 찾아본 건데, 코웨이가 1.8개로 제일 높고, LG전자가 1.5개, 그리고 쿠코미스, SK매직, 청원아이스가 1.2개로 이렇게 코웨이가 제일 높습니다. 그럼 뭐 생각해보면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 가구당 뭐 공기청정기, 비데, 뭐 이렇게 정수기 있으면 각자 그 업체를 따로 쓰면 코디분들도 따로 와야 돼가지고 굉장히 약속 찾기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PC가 높으면 좀 락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쟁력은 뭐냐면 이 코웨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 선두주자예요. 그러니까 렌탈업을 국내에 처음 들여온 건데, 이런 업계 선두주자라는 그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료인데 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그 렌탈 시장은 효율적인 영업망 구축 그리고 유지관리 서비스 조직의 경쟁력이 그 중요한 경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경영진 및 주주를 살펴보면 여기 넷마블이 코웨이의 지분 5%를 들고 있고, 국민연금이 7.4%, 그리고 뭐 이렇게 운용사 그런 거기들이 6%, 5%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코웨이가 또 옛날부터 그런 그 역사를 살펴보면 참 재밌는데, 우선 13년도 1월에 웅진그룹이 원래 웅진코웨이거든요. 웅진코웨이 그룹이 MBK 파트너스에 이 웅진코웨이를 매각했어요. 그래서 매각해서 18년도까지 하다가 다시
웅진그룹이 MBK 파트너스한테 다시 코웨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해보겠다 해서 가져왔는데 또 불과 8개월 만에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재매각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웨이를 19년도에 넷마블이 가져와서 지금 넷마블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인수 당시 넷마블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코웨이를 이용해서 구독경제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걸로 보아 단순히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캐시카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로 최대 주주가 바뀐 이후에 배당 성향을 대폭 줄여서 이 돈을 투자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먼저 해외 성장인데 여기 보시면 그 국내하고 해외 법인 총 계정 증가 추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국내도 뭐 그 폭은 작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고 해외도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매출 추이고요. 그리고 해외 계정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 국내는 이미 이제 그 성장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그런 매출 성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렌탈 산업이 그 해외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1인당 GDP 그리고 금융 시스템 그리고 렌탈에 대한 인식 등이 필요한데 동남아 국가 중에서 말레이시아가 성장한 이유도 이 1인당 GDP가 $10,000 이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태국도 지금 그나마 그런 다른 해외 중에서 말레이시아랑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태국이 지금 1인당 GDP가 $6,000 수준이어서 말레이시아랑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코웨이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는 그 1인당 GDP가 $3,000 수준이어서 렌탈 시장 형성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태국도 그 이제 보시면 여기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대표님이 제2의 말레이시아로 태국 키운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 좀 검색해봤는데 이 코웨이 모델이 방탄소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광고들이 꽤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국 법인의 계정 수가 작년 3분기 기준 12.6만 개인데 통상 10만 계정 이상이 그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익 기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지금 BTS를 내세워 코웨이 광고가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슬립테크 시장 성장에 따른 매트리스 수요 증가입니다. 요즘에 국내 수면 시장 그리고 슬립테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글로벌 슬립테크 시장 규모예요. 19년도에 110억 달러였다가 26년도에는 321억 달러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웨이도 이 슬립테크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 슬립테크 기반 매트리스를 이렇게 출시했는데 우선 보시면 매트리스 렌탈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또 좀 등락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소폭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월 30일인가 그때 코웨이에서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라는 걸 출시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매트리스엔 스프링이 들어가는데 이 스프링 대신에 공기 주입 방식의 슬립셀 기술을 적용해서 공기량을 조절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매트리스 경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모바일 어플을 활용해서 신체 압력을 감지 및 분석해 효과적으로 체압을 분산하는 자동 체압 분산 시스템, 그리고 숙면을 유도하는 릴렉스 모드 등 혁신 기술이 다수 적용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코웨이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고요. 이게 보시면 기능들이 있고 스마트 자세 조절, 스마트 집중 케어, 이렇게 알람도 맞춰주고 어플로 다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스마트 매트리스 시장은 미국 슬립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19년도에 1조 4천억에서 25년 2조 6천만 원 2조까지 연평균 10.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경쟁업체의 성장이에요. 이 렌탈업체 특성상 그 특별한 혜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율을 빼앗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코웨이의 브랜드 인지도가 국내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점유율을 빼앗길 가능성이 국내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주 경쟁 업체인 쿠크홈시스는 그 코웨이랑 달리 저가 시장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코웨이는 프리미엄 그 시장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위험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여기서 쿠크홈시스만 비교했냐면 저희 국내 업체들 중에서 해외에서 잘 자리 잡은 업체들이 코웨이하고 쿠크홈시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K매직하고 그런 애들도 해외로 진출했었는데 얘네만큼 자리를 잡지 못해서 쿠크홈시스하고만 비교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